문항 중에 두 사람이 10개를 다 받았거든요. 김인철, 정호영. 근데 김인철은 내가 봤을 때 한번 봐봐. 여기요. 김인철 세 번째 칸에 있죠. 다 빨간색이 있고 정호영 다 빨간색 있어. 얘들이 10관왕이야 10관왕. 10관왕은 내가 보기에 언제 본 적이 있던가? 그 10관왕이라는 게 그 수영 선수 중에 펠프스. 7관왕 뭐 이런 거 아니었어? 네. 십잡스. 근데 워낙 의혹이 많아서 우리가 다루기도 벅찰 정도인데요. 재밌는 거예요. 교육부 감사로 징계 14번 받았어. 그런 것들 중에 법카 부당 사용이 다수야. 근데 교육부 장관이야. 교육부 감사에서 징계를 14번 받았다니까? 근데 교육부 장관이야. 야, 이 사람 그 법인카드 사용한 기술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하더만요.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보통 법인카드 하면은 내가 소속된 회사에서 지급한 어떤 뭐 점심 식사용 법인카드나 회식용 뭐 법인카드 이 정도 상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대학교 총장으로서의 법인카드, 그리고 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이라고 지급받은 법인카드, 또 무슨 단체장, 이렇게 또 활동비라고 나오는 법인카드, 이 세 개를 가지고 쪼개 쓰고 나눠 쓰고 돌려 쓰고 하면서 정말 딱 금액만 보면 합법적인 거. 한 사람당 3만 원 이상 쓰면 안 되니까, 식사비가 3만 원 안 되니까. 그럼 11명 네. 갔다고 이제. 네, 그러면 이제 카드 3장을 주고 나눠서 결제하라고. 원희룡이 그런 스킬이었잖아요. 네. 4명만 들어간 룸인데 그날 행사를 19명 들어왔다고. 너무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김인철이 얼마 전에 나왔던 그 한겨레 단독이 하나 있었죠. 교육 연구비 빼돌린 사람들 처벌 말라. 딱 자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저게 본인이 사실은 그 감사에 걸렸었을 때 검찰에서 이제 개인비 포함해가지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까지는 있었어요. 근데 끝내 업무 관련성에서 입증을 하지 못해서 토해냈기 때문에 저런 주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토해낸 돈이 2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야, 내가 이거 총장이랑 뭐 이렇게 기타 등등 공무를 위해서 돈을 쓴 것 중에 내 개인 사비로 2천만 원을 토해냈을 때 그 분노. 그러니까 저 법률도 진짜 강력하게 개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 다니면서 회사 법인카드를 가지고 썼는데 개인적으로 유용한 게 걸렸어. 그러면 공금 횡령, 그러니까 횡령 2천만 원 한 거잖아요. 회사에서 2천만 원 횡령이면 구속이에요. 그게 돈 토해낸다고 해결될 일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토해내고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사단법인 비영리 단체에서 일할 때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총장이고 저는 사무처 차장이었는데 그 사무총장을 하던 사람이 내가 옆에서 봤을 때 너무 이렇게 돈을 쓰는 게 불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장 사용 내역 공개하라고 그걸 가지고 막 매일 싸웠었거든요. 근데 제가 퇴직하고 나서 결국에는 구속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 비영리 단체에서도 구속될 정도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 그 공금 횡령에 대해서 교육부 감사에서는 왜 그냥 돈만 토해내면 넘어가는 일이에요, 그게? 그 이상한 거죠. 진짜 교육부는 네. 너무 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다가 사실 한국 외대는 지금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야 될 때예요. 일부 한 서너 명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김명하지 당시 말라고. 진짜 총학생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억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뭐라 그랬지? 내가 네 친구야 뭐 이런 행동을 보면은 학교의 주인은 총장이요. 아니 그러면 솔직히 한국 민주당의 외대 주인은 인호중이요. 외대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외대라는 이 재단이나 법인에서는 김인철 고발해야죠. 그러니까 그 정호영 관련돼서 경북대도 그렇고 김인철 관련해서 그 한국 외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참 납득하기 힘듭니다. 왜 학생들이 이렇게 조용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나 그 학생들은 조직하기가 어려워서라고는 하지만 동문은 안 그렇잖아요. 동문회는 이미 조직되어 있는 단체가 있으면 동문회를 통해서라도 뭔가 이야기가 나와야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외대 동문, 경북대 동문. 그러니까 지금 김인철 주장은 범죄자도 그게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면은 처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야, 교육비, 연구비 좀 빼돌렸는데 그걸 처벌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교육부 뭐 장관.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거 좀 쓸 수 있는 거지. 뭘 그런 걸 가지고 처벌을 해? 사람들이 말이야.
이렇게 바뀌고 싶어요. 이게 있더라고요. 그 횡령을 하는데 5억에서 50억 원 정도를 횡령하면 집행유예 되는 비율이 64%인데 50억에서 300억을 횡령하면 59%로 낮아지고요. 300억 이상을 횡령하면 집행유예 100%가 나온다. 그러니까 1억 이하로 횡령을 하면 구속입니다. 네. 즉시 구속입니다. 하려면 아, 300억 예. 이상을 해야 된다. 크게 질러. 할 때는 크게 질러라고. 어설프게 이메일 정도 읽었다고 벌금 받고 전과 생기지 말고 그냥 크게 질러라고 크게. 참 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원희룡. 발가락 때문에 군대 안 가신 분. 그러나 마라톤 완주하시는 분. 아주 훌륭하세요. 거기다가 뭐 대학원 다니면서도 어. 굉장하게 행복한 학교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그러니까 언론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대학원을 다녔는데 그걸 모든 수업을 출석을 했다는 것도 신기하죠. 국회의원 진짜 엄청 바쁘거든요, 진짜. 근데 그걸 시간을 내서 모든 수업을 출석을 했고 거기다가 장학금까지 받았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어떤 특정 대학을 나오거나 그러는데 윤석열 같은 사람들도 서울대 법대 이후에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떤 학사만 하고 나왔을 경우에 이제 좀 약간 다른 분야에 석사를 따거나 김건희가 딱 그런 케이스 아니에요. 석사 따고 박사 따고 막 하는 걸 한단 말이야. 국회의원이야. 한나라당 국회의원 다닐 때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을 다녔어. 그런데 모든 성적은 올 B예요. 올 B인데 올 장학금을 받았어. 학위는 논문 없이 과목 추가로 취득을 했어. 논문 없이. 그러니까 저 대학원 자체가 그 대학원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쳐서 성적으로 학위를 수여하는 과정이 있고 논문을 써서 논문 심사를 통과해서 학위를 주는 과정이 있는데 저건 이제 그 학점 다 따고 시험 통과하면은 석사 학위를 주는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논문을 쓸 필요는 없었지만 모든 학점이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다 올 B. 이게 가능하냐고. 올 그러니까 A보다 A도 어렵죠. 없고 C도 없이 그냥 다 B뿔도 없어. 그러니까 B. B 이상이어야만 그게 네. 이제 수료나 뭐 이런 게 네, 가능한데 다 올 B를 받았는데 올 장학금이야. 음. 이거 도대체 뭐지? 무슨 스킬이죠? 보통은 A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성적표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놀랍게도 다 B야.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특혜를 받았다는 소리에 가깝죠. 그렇죠. 낙제를 안 시키려고 특혜를 줬다는 게 더 가까운 그러니까 거죠. 한양대 언론대학원 내부 규정에 따라서 특별 장학금이라는 게 있대요. 기여자에 대한 그러니까 언론 분야에 기여를 했던 사람이나 현직 언론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성적과 상관없이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문제는 원희룡은 언론인이 아니잖아요. 그 왜 특별 장학금을 왜 받았냐고. 이 장학금 자체가 언론 대학원이니까 언론인들이 이제 직장 다니다가 들어가는 대학원인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장학금을 주게끔 돼 있는데 원희룡은 정치인으로서 B만 맞고도 올 B를 맞고도 올 장학금을 받았다. 이것도 특혜잖아요. 엄청난 특혜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도 자꾸 조국 장관이 언급해서 진짜 죄송한데 이때도 검찰이 조국 딸 의전한 장학금을 뇌물로 판단했다. 이랬었거든요. 그러면 원희룡은 이거는 뇌물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장학금도 장학금이지만 저는 제일 의심하는 게 출석 여부예요. 그러니까 원희룡이 출석해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강의 듣고 레포트 제출하고 중간고사 앉아가지고 답안지에다가 막 답 쓰고 있는 그게 상상이 됩니까? 안 했으니까 B를 준 것 같아. 왜냐면 했으면 솔직히 A를 줬겠지. A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냥 안 오고 그냥 다 깔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B지. 이거는 김건희 논문에 한 사람이 쓴 것 같은 사인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2000년도니까 원희룡이 이 정도의 비호감 의원이 아닐 때입니다. 그 한나라당에서 약간 소장파 이런 느낌으로 좀 어떤 그 떠오르는 정치인 그런 이미지가 있을 때여서 사실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자체가 이 이미지를 이용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 장학금을 그런 어떤
자신의 대학원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쓴 게 아닌가. 근데-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하지 그렇지. 않는가라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네요.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한양대면 이때 지금 2000년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언론정보대학원으로 이름이 지금은 바뀌었지만 당시에 한양대 광고홍보학과는 이쪽 분야에서 쳐주는 데였어요. 그래서 그 중대하고 같이 해서 중대 한양대 이 광고홍보 쪽으로는 굉장히 인기 있었던 데인데 지금 이 언론정보대학원에 들어가 봤더니 여기에는 공지를 따로 주더라고요. 이쪽에 이제 다 같은 분야의 네트워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들 형님 동생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지를 따로 올라갑니다. 누가 이번에 영전되셨습니다. 이런 공지를 따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카르텔이 공고한데 꼭 나쁜 사람들만 있겠어요? 뭐 언론에 정말로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이들이 너무나 이 판 안에서 끼리끼리 헤쳐먹고 있더라. 끈끈하더라고요. 우리끼리 헤쳐먹자. 우리도 구독이나 좀 해주세요. 아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미치겠어 아주. 살다 보면 약간 이런 카르텔 속에 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약간 좀 더 저질러 보이고 더 내가 갖고 싶은 게 아니야. 그들만의 카르텔이라는 게. 우리 같은 방송 오래 하면요. 마음속으로 내 욕심보다 공익이 더 우선하게 되거든.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 상당수는 그런 사람들 꽤 있잖아요. 근데 나는 원희룡 얘는 잊을 수가 없는 게 대장동 일타 강사 하면서 그 짓을 했던 거잖아요. 보통은 그 정도 비리가 한 200배쯤 더 있으면은 뭐 자기 스스로 대장동이 어쩌고저쩌고 일타 강사 같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지금 받고 있는 의혹이 뭐예요? 당선 선물로 집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계약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계약서가 한국부동산원에 다 등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더라고요. 해야 되는 거죠. 네. 원래 원칙으로는. 그래서 이번에 한덕수도 보니까 한국부동산원에 아주 오래돼서 됐지만 매매 계약서가 있는데 한덕수가 본인이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라서 오픈을 못한다 네. 그랬거든요. 그러면 원희룡은 한국부동산원에도 매매 계약서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그냥 의심을 하는 등기만 한 대로 거죠, 등기만. 의심을 하는 대로 이거는 그냥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마차님이 생일이라고 내가 알고 알아서 줘야 선물이지. 마차님이 야 야수 선물 갖고 와 하면 그거는 그 강탈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을 선물했다고 알려져 있는 그 부동산 그 회사 건설회사 사장이 어떤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원희룡 와이프가 찾아와서 싸게 달라 했다고. 그래서 자기는 원가로 줬다고. 그러면 그 건설회사 사장이 알아서 원가로 줬다면 선물이겠지. 근데 달라고 했잖아. 근데 그거는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줬으면은 그건 뺏긴 거지. 그게 어떻게 선물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당선 선물이라기보다는 반대로 말하면 뇌물이라고 표현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도지사한테 잘 보여서 어딜 이익이 많거든요. 그게 5등봉으로 넘어가요. 5등봉이 몇 천억 원짜리 제주도 최대 사업인데 직원 10명짜리 건설회사가 거기에 포함이 돼. 그러면 그게 자체가 뇌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가 없다, 잃어버렸다. 그냥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는 없어도 통장 거래 내역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거는 어떻게 없을 수가 없잖아. 6억 그 얼마 현금으로 줬나 해놨나?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배수로에서 이렇게 오래된 문서도 찾아내시는 분이 계약서는 왜 못 찾는지 모르겠네요. 그건 이제 자기 집 배수로에서 계약서인데. 배수로에서 대장동 문건인을 발견시키시는 분이잖아요. 음. 원희룡은 장관 나오지 말았어야 돼요. 저런 새끼가 저렇게 혀를 길게 뽑았어? 대장동을 수개월간 탈탈탈 털었는데 지금까지 이재명 연관성이 있습니까? 유동규도 이재명과 다른 별개의 사람이에요. 유동규가 뭐 최근에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네 만에 이런 소리 하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한 두 분 돌아가신 적 있잖아. 이재명과 연관성이 있으면요. 이재명 지사가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시에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불면 죄를 감경받을 수가 있다고. 본인들이 극단적 선택하는 이유는 이재명과 연관성이 없고 예를 들면 수사하는 과정에서 뭐 이게 약간 좀 파렴치한 범죄 예를 들면 뇌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견됐다든가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씌워갖고 인간적 모욕을 받았다든가 이런 경우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지. 이재명과 연관성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근데 지금도 유동규가 극단적 선택했다니까 또 이재명이 몇 사람 죽이네 같은 이런 댓글 다 하는 새끼들이 양아치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돈 받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마찬가지로 원희룡은 통장 거래 내역도 못 보여주는 거면 딱 정확하게 그겁니다. 근데 너무 웃기는 게 저 지금 받았다는 타운하우스 있잖아요. 저 타운하우스가 8가구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3가구가 지금 컨소시엄에 들어있는 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업체들이 포함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희룡 하나 있고 나머지 2 업체가 원희룡과 같은 아파트, 같은 타운하우스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또한 얼마나 공교롭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찾아봤어요. 아니 계속해서 무슨 미음 업체, 뭐 치읓 업체 막 이렇게 나와서 아니 이렇게밖에 밝힐 수가 없나? 왜냐면 이게 컨소시엄에 발표가 됐던 이름이기 때문에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등봉 공원은 호반건설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도내 업체, 청암기업, 리현기술단, 대도종합건설, 미주종합건설 4개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 치읓, 레미콘 업체, 그리고 뭐 디귿 업체, 뭐 미음 업체 막 이렇게 오등봉 아니 그 타운하우스의 이웃 사촌이더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 또 리현기술단이 바로 남기춘의 작품이라는 거죠. 남기춘. 윤석열의 40년 지기에 원희룡과도 선후배 사이. 거기는 기춘이가 겁나 많다. 김기춘이, 남기춘이, 박기춘이, 오기춘이. 아, 공기춘 나오겠네 좀 있으면. 아이고. 그래놓고 진짜 이재명을 그렇게 공격했다는 거 보면은 정말 아니, 후한무칩니다. 그러니까 대장동은요 이재명 역대 우리나라 공무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적이에요. 그렇게 수개월 사실 어떻게 보면 몇 년 동안 털었는데 이재명 연관성이 안 나올 정도로 깨끗한 거를 이런 놈들이 대선 때 공격하는 거 보면 억장 무너지는 거죠. 매매 계약서를 제출을 못하면 어떡하라는 거야. 어이 희룡이 그러니까. 희룡이 아니 이쯤 되면 우리 국회의원 중에서도 오등봉 일타 강사 나와야죠. 오등봉 일타 강사. 음. 아 좋네. 자 아무튼 진짜 아이고. 자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마지막 자료.